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86번째, 1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첫 번째 글자는 잘 아시다시피 난자고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장음으로 난감 이렇게 읽으라고 국어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난감 많이들 읽겠지만 원래 발음은 난이 장음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난감, 난감하다 이렇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글자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글자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준 4급이고요. 총 19획으로 되어 있고 세 추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해서 어려울 난자인데요. 사실은 이 어려울 난자에 대해서는 그 자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새의 이름이다라고 허신이 설문해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어렵다는 뜻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원풀이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렵다라고 할 때 이 간자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갓난하다 그러면 어렵다. 가난해서 가난이 여기 이 글자에서 왔는데 이 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렵다 혹은 딱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이 부분이 패려 굳다, 두 눈을 부릅뜨고 뒤를 돌아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괴 이름 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언가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진흙 근자의 변형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에 있고 무언가 어렵고 어디 딱 멈춰 있다라는 것에서 진흙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렵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난자와 간자는 서로 매우 크게 통한다라는 걸 알지만 왜 이게 새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려울 난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새 조자를 아예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자나 진흙 근자 아까는 회계 하나 빠졌었네요. 그 다음에 이 글자나 서로 같다는 얘기죠. 같은 새라는 얘기인데 어떤 새이길래 이게 어려울 난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힌트 단서가 끊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도 사실은 꽤나 자원풀이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자의 자원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견딜 감자입니다. 총 12획이고 1급에 해당합니다. 흑토자의 심할 심자가 옆에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12획인데요. 이것도 자원풀이가 어려울 난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심하다라는 건 매우이고 이 흑토자라는 거는 흙이기 때문에 흙이 이게 툭 튀어나와 있다. 평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요철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자원풀이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문회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견디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려울 난자와 견딜 감자 모두 자원풀이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 이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래서 견딜 감자는 어쨌든 견디다의 뜻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견디기가 어렵다, 난처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난감, 자원풀이는 이쯤에서 그 마무리하도록 하고 난감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워 처지가 매우 딱하다. 난처하다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난감한 처지에 놓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부딪혀 견디어내거나 해결하기가 어렵다. 비슷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난감하다.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일컫는 말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난감을 직역하면 견디기가 어렵다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선택을 하기 어렵다, 뭐 딱하다, 뭐 이런 뜻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난감이라는 단어를 옛 신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거는 1925년, 두 번째 거는 1957년에 각각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입니다. 이거는 20이죠? 읽을 때도 그냥 20세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0세기 중국 국민, 여사, 외국 압박은 실로 난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사라는 거는 이와 같이의 한문투의 말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 미측서, 지불해야 할 성질, 난감한 부산 수재민, 보상금 문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시 난감이란 표현이 예전부터 계속 잘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딱한 상황을 난감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난감이란 말을 한중일 삼국에서는 잘 쓰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중국에서도 난칸에서 난감이란 말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거의 문어체에 가깝고요. 일본에서도 난칸해서 쓰고는 있지만 이 칸자를 이 견딜 감자를 쓰지 않고 어려울 간자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글씨가 일본의 상용 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발음이 같은 이 글자를 대체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에서도 난감이라는 말을 회화 중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난감하다를 이렇게 어려운 말을 회화 중에서 꽤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국에서 보자면 중국은 오히려 회화에서는 깡가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이러지도 저러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절름발이 왕, 절름발이 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절름발이가 감시를 받으니까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또 어디 끼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연면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만 거의 쓰입니다. 이 둘이 붙어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깡가라는 표현은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다만 워낙 복잡하게 생긴 글씨 때문에 오히려 자주 쓰지만 이 한자를 못 쓰는 중국인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영어를 보니까 tough, 어렵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helpless,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난처한 상황. 그렇죠? 무기력보다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난감이란 말이 중국에도 일본에도 있지만 세모로 표시하겠습니다. 회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려운 글자인 난감이란 표현을 일상생활에서도 꽤 많이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원풀이는 비록 아주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개운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어려울 난자와 견딜 감자, 그래서 견디기 어렵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의 난감이라는 글자 그다음에 단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